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된 전문들의 속을 시원하게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거리에 사람도 많아지고 술집도 그렇고요. 식당 가도 굉장히 활기를 찾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거의 뭐 3년 동안 뭐 회식이라든지 네. 이런 거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에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네. 본인 경험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심야 시간에 이제 아무래도 네.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이것도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음주운전. 맞아요, 맞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택시가 힘들다 보니 이거 그냥 끌고 가? 거기다가 대리기사도 잘 안 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큰일 날 일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출발! 브라보 브라보 말람 나의 인생아. 과장님, 적당히 좀 드시지. 많이 취하셨어요. 빨리 들어가셔야죠. 야. 들어가긴 오늘 들어가냐. 모두들 살짝 와. 모두는 개뿔 다 가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래서 거리두기 할 때가 좋았다니까. 과장님, 제가 대리기사님 불렀거든요. 저기 오셨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오랜만에 회식으로 술이 코알라가 되도록 마신 박태랑 과장은 직장 후배가 불러준 대리기사님과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코 고는 소리 아니야? 어머 이 차 사람이 여기 자고 있네. 따르릉 따르릉. 네 거기 112죠? 여기 차 안에서 사람이 잠들었어요. 잠시 후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경찰입니다. 좀 일어나 보세요. 아유, 이 뭐야? 나 차 안에서 잔 거야? 아니, 당신 혹시 경찰이에요? 선생님 신고가 들어왔어요. 죄송하지만 서로 가서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결국 태랑 씨는 시민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태랑 씨 그 새벽에 도대체 왜 차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잘 기억은 좀 안 나는데요. 회식하고 분명히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와서 그냥 차에서 잠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나 이거 진짜 술을 끊던지 해야지. 너무 속쓰린데 혹시 설렁탕 좀 하나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찰서에서 설렁탕 먹어보는 게 제 로망이거든요. 아우 진짜 기가 막히네. 이보세요. 여기 CCTV 좀 보세요. 선생님이 빌라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10m 정도 운전한 게 지금 발견됐잖아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신 거 맞죠? 세상에, 아니 제가 운전을 이럴 수가. 이거 아마 차 빼달라고 전화 올까봐 제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미리 빼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심하죠. 그리고 여긴 도로도 아니고 바로 우리 빌라 앞인데요. 이분 정말 정신 못 차리셨네.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으셨던데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이상 되면 가중처벌 받는 거 몰라요? 예? 왜 윤창호법? 가중처벌? 아니 대리운전하고 왔다가 그거 딱 10m 운전했다고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억울하죠. 4년 전 음주운전에 가중처벌한다고 하고 이건 아니죠. 이거 뭡니까? 아니 선생님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셨어야죠. 이게 이제 얼큰하게 취해서 대리를 불렀는데 기억은 사라졌는데 사실 자기도 모르게 차를 누가 빼달라고 하거나 하니까 자기가 살짝 움직인 거야 지금 집에서. 근데 이거 안 되는 게 네. 예전에 왜 이제 뉴스 보면은 네. 대리로 와가지고 주차만 내가 하겠다. 그것도 걸린다고 그것도 그랬어요. 다 걸려요.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이번 사연은 지금 전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인데요.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의도로 시동을 켜면은 이미 실행에 착수한 거예요. 주차장에서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음주운전이다. 그런데 음주 수치에 따라서 면허 취소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행정처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은 도로교통법상 이게 도로냐 아니냐 뭐 그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로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보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냐를 봐서 도로인지 아닌지는 살펴볼 수가 있지만 심지어 뭐 다 거기가 아무나 오갈 수 없는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고 차를 이동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태랑 씨는 음주운전이 벌써 아까 두 번째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윤창호법 인해서 가중처벌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창호법은 저희도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사연이만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지금 사연 속에서는 네. 윤창호 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 된다고 했지만 네. 사실은 윤창호 법은 지금 위헌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음주운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위헌 결정이 난 것도 모르지만 네네.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이라도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위헌 결정 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제 5개월 전에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네. 이 과거에 1회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은 2회 때는 가중처벌하자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의 과거의 일이냐, 뭐 10년이냐, 20년이냐, 아니면은 뭐 3년이냐 이런 게 도저히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애매하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네. 얼만큼이었는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조건. 2회 때 가중처벌하는 거는 이거는 형벌에서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그 죄를 저지른 만큼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저지른 사람도 똑같이 처벌되고 뭐 많이 심하게 많이 마신 사람도 심하게 많이 마신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면 이 법조항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라. 사실은 법을 개정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네. 예. 자, 어쨌거나 우리 사연 속의 태랑 씨는 2번이나 음주운전에 걸린 건데 결국 지금 신변 얘기에 의하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사실 이 가중처벌되는 조항만 적용되지 않을 뿐이지 예. 중첩됩니다. 이 가중처벌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이 기준에 위반되면은 현행 적용되는 법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굉장히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신호를 위반한 음주 차량에 치여서 네. 사망한 28살 타이완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그럼 과연 2회 적용돼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면은 양형이 바뀔 것이냐라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종전과 같이 징역 8년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중처벌된 셈이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다 하더라도 네. 위험운전 그러니까. 치사상 예. 여기선 위험운전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조항에 따라서도 8년형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네. 그러면 그 그렇습니다. 위헌 판결 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예를 들어서 가중처벌 받은 사람들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현재는 위헌 판결이 지금 네.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소급해서 다시 뭐 돌려줘야 되나? 사실상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중처벌 조항 자체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존 법령을 통해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으셨던 분이 네.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벌금 400만 원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나도 그러면은 다시 재판을 받으면 감경받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는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깎아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8년형 똑같이 징역 8년은 나왔지만 더 깎아주느냐 안 깎아주느냐는 정말 아주 경미한 경우 막 10년 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 막 0.05 딱 그 기준인 경우가 뭐 10년 뒤에 있었어. 그런데 이 가중처벌 조항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런 좀 경우에는 억울하니까. 억울한 경우에 정말 막 그런 경우에만 하정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네. 예, 굉장히 현실적으로 법을 좀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윤창호법 일부 규정이 위헌 판결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괜찮다? 가중하는 것은 나쁘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회 가중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비례 원칙에 반하는 부분만 문제를 삼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음주운전 조심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제가 이거 왜 써놨어? 50년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거 왜 써놨지? 나도 모르게 읽었네. 예, 제가 좀 살다 보니까 네. 뭐든지 과하면 좋은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과유불급. 맞아요. 과한 거는 좋지 네. 않아요. 우리가 네. 밥도 적당하게 먹고 네. 술도 적당하게 먹고 네. 정신 차려서 대리 부르고 아하. 집까지 딱 가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술자리가 있다 그러면 차 자체를 안 가져가요. 네. 좋네요. 가지고 네. 가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자, 6월에는요 평소보다 조금만 더 과해도 좋은 게
있습니다. 더 과해도 좋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국가를 위해 힘쓰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지난번에 아이 데리고서 그 독립기념관 갔다 왔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오. 예, 그러니까 6월엔 아이들과 뭐 현충원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역사박물관 이런 데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